180일을 먼저 세팅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루씩 차감하는 걸 구현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180일 먼저 세팅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좀 추측해 보기에. 이 구독 모델일 수도 있고요. 180일짜리 구독 모델. 180일 끝나면 이제 이 서비스를 추가 결제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할 수 없는. 저도 약간 그렇게 이런 느껴집니다. 서비스일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좋은, 그러니까 그 최적의 방법일지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맞습니다. 네. 만약에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모델이라면 네.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질문 주신 대로를 답변 드리자면, 그리고 이렇게도 실제로 궁금하실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할 때. 그렇죠? 180 세팅하고 하루 지날 때마다 1일씩 차감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예약된 워크플로우 느낌이죠. 그렇죠. 예약된 워크플로우의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버블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즉각적이죠. 맞습니다. 즉각적이라서 사용자의 액션이 필요한, 네. 브라우저가 켜져 있을 때, 앱이 켜져 있을 때, 사용자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럴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네. 물론 스케줄 커스텀 이벤트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딜레이를 세컨즈 단위로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은 하루 단위로 막 2만 몇천 초 후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딱 프리뷰가 켜져 있을 때만 이 버블이 기다려줍니다. 끄는 순간 이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로 세팅했을 때는. 그럼 결국에 뭘 이용해야 되냐? 스케줄 API 워크플로우를 해야 합니다. 그죠? 네. 이게 어디 있을까요? 커스텀 이벤트에 있네요. 커스텀 이벤트에 스케줄 API 워크플로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백엔드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요. 좀 중급스러운 냄새가 나죠. 여기서 벌써 나죠. 중급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눌러보면 버블의 UX가 참 안 좋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버블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백엔드 워크플로우를 쓰려면. 여기 있죠? Enable 워크플로우 API 백엔드 워크플로우 체크를 하려면 업그레이드를 하세요라고 뜹니다. 하지만 볼 수는 있네요. 이게 아마 작동은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세팅을 해도. 그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작동법을 여기를 체크하면 이 페이지에서 얘가 생깁니다. 백엔드 워크플로우. 네. 원래 없죠? 네. 없다가 얘 생깁니다. 자, 얘를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다. 보면은 특이하게 디자인 탭이 없어요. 들어가는 것도 사실 버그인데 디자인 탭 원래 없어요. 워크플로우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반적으로 버블은 이 프리뷰도 없죠. 네. 이 프리뷰를 띄워놓은 그 고객의 화면에서, 고객의 기기에서만 보통 워크플로우가 들어가지만 이 백엔드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은 버블 서버에서, 저 미국에 있는 버블 서버에서, 그거는 항상 24시간 365일 가동 중이니까 거기에서 이 데이터 처리가 된다. 그렇죠. 이 개념이죠. 백엔드에서 그게 이제 백엔드라는 개념. 백단에서 처리되는 이죠. 워크플로우죠. 네. 비슷합니다. 사용법은 API 워크플로우를 생성해요. 트리거를 하나 생성합니다. 네. 얘를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카운트다운이라고 네. 해봅시다. 하루에 하나씩 카운트다운 시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워크플로우랑 좀 다른 점은 이 프론트엔드랑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커런트 셀을 바꿔야 된다, 커런트 조건이. 페이지의 데이터를 바꾼다, 이런 오브젝트, 이 데이터 대상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보통은 나오는데 얘는 백엔드에 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해 줘야 돼요. 네네. 이게 패러미터의 개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좀 세팅을 해볼까요? 그 데이터에 유저의 남은 일수로 한번 해봅시다. 넘버로 세팅하고 네.
테스트에는 남은 일수 180일 이렇게 넣어봅시다. 네. 네. 그래서 워크플로우에서 어떤 유저에 대해서 이걸 바꿀 거냐라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변수값, 키값을 유저로 바꾸고 유저로 설정을 받을 수 해야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내 키 이름입니다. 그쵸. 네. 타입을 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네. 유저라는 저장소에는 저장소라기보다는 유저라는 칸에는 유저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세팅해 주세요. 네. 심도 있게 들어가면 또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냥 세팅하세요. 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디서 받아올 수 있느냐, 여기에서 make change to thing 해서 위에서 키에서 세팅했던 네. 이 친구가 생깁니다. 유저. 네. 유저를 바꿔주겠다. 그래서 남은 일수를 이 유저의 일수에서 빼기 1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법을 기초로 아셨다면 이해를 하실 것 같은 네.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카운트다운이라는 일종의 함수를 만든 거죠. 네. 함수를 만들어 놓고 다시 프론트로 돌아와서 예약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버튼 하나 만들고 유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드롭다운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드롭다운 만들고 유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빠르게 UI를 만들어 볼게요. 서치포 유저 끝. 다 꺼내오고 유저의 이메일. 그리고 여기는 워크플로우 예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드롭다운 A, 드롭다운 유저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네. 얘 눌렀을 때 아까 말했던 드롭다운에서 스케줄 API 워크플로우 네. 얘를 하고요. API 워크플로우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 그 함수가 카운트다운 함수를 특정 유저한테 돌리겠다라는 걸 우리가 지정을 한 거죠. 네. 유저한테 뭐 이거는 이제 그 사용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는 드롭다운 유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밸류 가져오면 특정 유저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유저에 대해서 카운트다운 함수를 실행시킨다 네. 라는 거고, 이제 예약이라는 개념이니까 스케줄 데이트에다가 특정 날짜를 넣으면 되겠죠. 네. 아까 시나리오가 뭐였죠? 하루에 하나씩. 네. 뭐 오늘부터 시작해도 되고 내일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네. current date time 내일부터라는 거, 이것도 좀 꿀팁인데 플러스 1 데이를 하고 네. 12시 00분을 보통 맞추고 싶을 그쵸. 때 있잖아요. 데이트 라운드 다운 2가 있습니다. 라운드 다운 2. 여기서 데이나 데이트로 맞추면은 내일 날짜로 간 거에, 그러니까 8월 9일 저녁 7시 10분에서 8월 9일 12시 00분 00시 00분이죠. 그렇죠. 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론상 지금 구매를 안 해서 이게 안 굴러갈 테지만 유저 선택하고 유저한테 지금 180일이라는 게 들어있겠죠. 데이터에. 네. 워크플로우 예약했을 때 디버그로 보죠. 이렇게 8월 9일 12시 00분 AM에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면은 네. 원래 돌아갑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고 뜨네요. 돌아가면은 서버단에 이제 스케줄러가 딱 들어가고 실제로 12시 00분이 되면 이 친구가 돌아갈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실 끝나지 않죠. 맞습니다. 네. 끝나면은 남은 일수 내일 됐을 때 이거 한번 띡 실행돼 가지고 180에서 179 딱 떨어진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꼬리가 꼬리를 무는 반복이. 반복 루프문이라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자기 자신을 또 스케줄하는 방식으로 보통 루프를 겁니다.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API 워크플로우를 다시 걸 거고 자기 자신을 불러올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current date time이 이제 돌아갈 당시겠죠. 이게 실행될 당시에 네. 데이
플러스 1데이를 하면 그 다음날 또 얘야. 하나 떨어뜨리고 다음날 그 다음날 또 얘야. 네. 유저는 그대로 유저 받아서 계속 꼬리에 그쵸. 꼬리를 물게 해주면 그쵸. 무한정으로 돌아갑니다. 네. 여기서 뭐 only when으로 뭐 0이 되었을 때 이제 이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지 말아라 라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네. 기본적인 이 컨셉은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약된 워크플로우에 대한 개념 알아봤고요. 네. 디제트님이 또 말씀 주셨는데 180일 뒤에 날짜를 카운터하고 일씩 빼는 건 안 되나요? 180일 뒤에 날짜를 오히려 카운트하고. 더 쉬워지지 않나요? 그 아까 저희 버튼 만들었잖아요. 아, 네. 잘 나갔나요? 버튼 네. 저기 해보죠. 제가 네. 이해하기로는 네. 우리가 아까 180을 데이터로 네. 접근해서 그냥 바로 넣어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네. 이거를 누르는 순간 네. 유저한테 그 180일을 입력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되는 거죠. 그 180일 후에 스케줄을 한다는 개념인가요? 180일 네. 뒤에 날짜를 카운터하고 네. 일씩 빼는 거는 안 되나요? 180일 뒤에 날짜를 카운터하고 일씩 뺀다. 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우리가 그쵸. 180을 했던 거를 여기다가 이제 커런트 타임에 그쵸. 플러스 180일 하면 안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그럼 이게 실행되는 시점이 180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180일 후에 3개월 후에 이게 카운트다운 함수가 실행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제가 지금 잘못- 후속 질문 다시 왔어요. 네. 예를 들어 미래 시점 현재 날짜를 하면 미래 시점 빼기 현재 날짜죠. 네. 하면 180일이 나오고 날짜가 하루 지날 때 커런트 데이를 빼는 방식이요. 미래 시점에서 현재 날짜를 하면 미래 시점 마이너스 현재 날짜예요. 디데이네요. 제가 지금 아까 설명해드렸던 네.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180을 그냥 데이터에 접근해서 180을 찍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저기 워크플로우에 180을 넣게 하는 거죠. 워크플로우에 워크플로우에 그 누르면 여기에서 현재 날짜에서 네. 180일 뒤에 그게 들어가고 그 네. 유저의 남은 일수에 들어가고 그거를 마이너스 1을 하나씩 빼겠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살짝 이야기로는 네, 디데이 개념 같거든요. 디데이의 개념.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날짜부터 180일을 세겠다 이 얘기잖아요. 오늘 그쵸. 오늘 날짜부터 네. 180일을 세겠다. 그거는 이런 이 워크플로우로 풀기보다 그냥 프론트에서 계산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매번 한 번씩 일씩 빼고 싶으시다니까 이해하시나요? 저 아직 이해를. 이해를 가능하죠. 못했어요. 그 말씀하신 거 지금 네. 가능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걸로요? 네. 네. 여기서요? 네. 네. 저는 일단 액션을 넣고 싶은 네. 게 스케줄을 지정을 하면은 네. 커런트 데이트에서 180일을 더해서 날짜를 일단 지정을 해요. 날짜를 지정한다. 네, 그러면 뭐 그걸 익스트랙트해서 뭐 데이로 뺄 수도 있고. 그러면 숫자 180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남은 일수가 아니라 그 목표일을 지정하는 거네요. 목표일을 180 후의 일. 근데 그거 네. 두 개 다 같은 개념 같고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우리가 180을 저렇게 데이터에 접근해서 넣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워크플로우로 그냥 데이터를 180을 넣으면 똑같은 얘기인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워크플로우에서 만약에 이걸 넣는다면 아니요, 백엔드 말고 그냥 워크플로우. 네. 그죠. 네, 제 말이.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인풋 그냥 합시다. 에어컨. 네, 에어컨 켜주세요. 스케줄 눌렀을 때 그쵸.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하긴 해야겠네요. 그쵸. 예. 이해했습니다 이제. 메이크 체인지를 해서 그쵸. 커런트 유저일 수도 있고 뭐 드롭다운 드롭다운 A의 유저. 밸류를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남은 일수에다가 180을 넣는다.
180을 네. 그쵸 사실 숫자니까 네, 관계 없죠. 근데 숫자로 지금, 푼다면 이렇게 지금 뭐 에이트제트님은 마이너스 시점 말씀하시니까 커런트 데이트 마이너스 뭐 181 이렇게 하시고 그죠. 뭐 그렇게 날짜로 하고 풀어가면 싶으셨던 날짜로 것 같아요. 풀어갈 수 그렇게 하고 있겠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그쵸? 얘를 돌리면 되죠. 그쵸? 네.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 거죠.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답변 되셨을지 살짝 궁금해지지만 좋습니다. 저는 좀 더 그 의도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저희가 네, 맞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이거다. 맞습니다. 그 카운트다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지금 나왔어요. 아하. 이분이 하고 싶으신 거는 네. 오늘 어떤 시점으로 해서 180일을 딱 찍고 그 180일을 매일 며칠 남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남은 일자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처럼 뭐 일단은 오늘 날짜에 대해서 180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익스프레션으로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텍스트 익스프레션으로만. 그죠. 네, 맞아요. 지금 일단은 테스트 골뱅이 테스트닷컴에 접근을 이제 목표일 이게 목표일이 목표일로 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목표일을 만들어 봅시다. 네. 그리고 데이트 타임 피커로 굳이 필요 없나? 그쵸. 네. 180일만 돼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스케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넣어주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굳이 맞는 거죠. 전체적인 우리 UI를 모르니까. 네. 그 드롭다운에서 나오는 유저한테 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표일을 오늘 날짜의 플러스 데이로 해야죠. 플러스 데이로 180일로 180일로 하겠다. 이게 데이면 00으로 맞춰지나요? 아니요. 00으로 현재 시간이 그대로 들어가요. 00으로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라운드 다운 투 네. 데이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목표일 저장이 완료가 됐고요.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라는 유저한테 180일 후에 스케줄 눌렀을 때 DB를 봐야겠죠? 네. 여기 들어갔습니다. 네. 2월 4일이네요. 2월 4일. 2월 4일. 6개월이죠? 180일. 그죠? 네. 맞습니다. 세 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저로 로그인을 시켰습니다. run as가 참고로 이 유저로 로그인 시킨 페이지를 보겠다. 네. 했을 때 익스프레션을 했을 때 넣어봅시다. 당신의 목표일을 일단 찍어줘 봅시다. 커런트 유저의 목표일 찍어주고 남은 일수? 그렇죠. 뭐 어디서 뭘 빼야 되죠? 목표일에서 커런트 유저의 목표일에서 커런트 데이를 빼기가 있습니다. 빼기 커런트 데이트 타임 하면은 그쵸. 포맷 에즈 데이로 해야겠죠. 네. 1 단위니까요. 그쵸. 하고 했을 때 오늘 며칠 남았을까요? 179.1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소수점 벌어주는 이런 것도 뭐 해주면은 깔끔하겠죠? 그쵸. 플로어가 소수점을 벌어주는 겁니다. 플로어 179일 이렇게 하면은 뭐 스케줄 API 워크플로우 안 해도 간단하게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풀어가는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논리를 네. 로직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죠. 처음 이제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이거를 DB에 저장해 놓고 네. 이제 처음에 질문 주셨던 네. 것처럼 일씩 떨어뜨린다. AT제트님 명확하게 이해하셨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네.